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팔이 나선 이준석의 속셈이에요. 자, 이준석의 이 전술 전략. 자, 이준석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미워하는 거하고 이준석이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 지능적인 전술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아시겠죠? 이준석을 편드는 게 아니다 이거야. 어제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명언 중에 명언, 어록 중에 어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도 속았고 저도 속았다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 8월 경선에서 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승복하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지지 유세를 해놨던 거예요. 발이 부르트도록. 네? 손에다 붕대를 감을 정도로.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선거에서, 총선에서 이재호, 이방호, 사무총장 이방호, 이상득, 이 친이계가 이른바 친박계 공천을 그냥 완전히 살생부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친박계를 공천해서 그야말로 도륙을 한 거야, 도륙을.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우리 윤칼세에 나오시는 바로 이규택 친박연대 대표신 거예요. 친박연대 대표. 그 공천에서 집단적으로 탈락이 돼가지고 만든 게 이규택 대표가 서청원이하고 만든 게 친박연대였어. 그리고 친박연대를 만들기 전에 이규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시 박근혜 의원이지, 공천 탈락,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오시라,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살아서 돌아오시라. 그걸 이규택 대표가 언론에 얘기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어록 중에 하나가. 근데 어제 이준석이가 뭐라고 했느냐?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큰 이미지로 강조되다 보니 당연히 우리가 털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처럼 되니까 당황스럽다. 이준석 이 친구는 이게 근본적으로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말한 것을 받아놓으면요, 이게 문맥도 안 되고,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인용하자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것 같다 그래요.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그 이준석이가 느닷없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어록을 소환했느냐. 여기에 숨겨진 그 이준석의 전술 전략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떤 정치인이 딱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멍하니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계산에서 이런 소리를 했을까? 왜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참 불멸의 어록 중에 하나인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를 소환했느냐? 왜 그렇지? 이게 뭐냐면 바로 윤석열 정권 안에서 윤석열 대 이준석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통령 때 한나라당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한 거예요. 비주류 역할을.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든 거지, 구도를. 지금 이준석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건 거야. 절묘하구나. 응? 이명박 때 박근혜 구도를 가져가는데 지금 이준석은 자기가 여론전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미운 거하고 이준석이가 지금 여론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하고는 냉정히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이른바 이준석에 대해서 그야말로 명쾌하게 표리부동하지 않게 겉과 속이 똑같이 그래, 저건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내치겠다는 이야기구나. 윤석열 친정체제를 강화해가지고 앞으로 가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나왔다면 언론도 따라오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도리도리, 좌거 우면, 표리부동. 민생을 챙기다 보니 정치인의 발언을 보지 않았다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준석이가 지금 냉정히 말하면 이준석이가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준석이가 뜨는 것에 지금 어부지리가 누구냐? 유승민인 거예요. 이 구도를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아시한다. 국민들이 유승민, 이준석을 미워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완전히 죽 써서 개를 주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이거야. 에? 죽 써서 개 주는 상황이. 이게 뭐냐? 이준석의 전술 전략이 이제 딱 보이는 거야. 이자가 이랬었구나. 그래, 우리가 이준석을 잘 봤구나. 자, 이준석은 뭐야? 근본적으로 윤핵관이 이준석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른바 파렴치 프레임이야. 가세연에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사건을 터뜨린 거, 그 다음에 7억 각서 써준 거, 이걸 터뜨린 거,
나는 그 배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배경이 있다고 봐요. 자, 이준석을 파렴치법으로 몰아가지고 이준석을 보내려고 한 거야. 이게 파렴치 프레임이지. 근데 이준석이 같은 이런 아주 교활한 인간이 여기에 빠져들지 않는 거야.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은 대단한 전술가라는 걸 알아야 돼. 어? 이준석이가 당대표 된 것이 그야말로 국민의힘 안에서 힘을 갖고 된 게 아니야. 누누이 말하지만. 이준석을 보수 우파에 심어가지고 보수 우파 분탕질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회방지를 만들려고 한 그 정치 기획의 일환이 나는 이준석의 당대표라고 봐. 절묘한 인간인가요? 이건 정말 나이만 어렸지. 이건 정말 지금 여의도를 완전히 그야말로 쟁패할 수 있는 노련한 전술가 전략가라는 거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공작을 떠나서 과연 이준석이가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몰아간 거거든. 바보처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시인을 안 해.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이른바 파렴치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일체 언급도 하지 않다가 윤리위원회가 그 7월 7일 징계하기 직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딱 치고 튀면서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정치 탄압 프레임인 거야. 이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파렴치 프레임을 걸은 거야. 이 바보들이. 그래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려고 한 거지. 근데 이준석이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온 거야. 그러면서 정치 탄핵 프레임으로 발동을 걸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 투쟁을 한 거야. 이게 서서히 먹히니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윤석열을 곧바로 겨냥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XX 저 XX 양두구육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 개장수다. 이렇게 몰아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준석이가 장애투쟁에 나갈 때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이걸. 이걸 모든 공권력을 동해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이준석을 성상납 파렴치범으로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 매장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다가 이준석의 정치 탄압 프레임에 완전히 당해버린 거지. 완전히. 그런데 지금 이 여론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준석이 겁나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권성동도 겁이 나요. 강릉에서도 지역구 강릉에서도 이준석 편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여론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수도 분열이 돼 있어요. 이준석을 막 욕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 이준석 논란이 지금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이준석을 편드는 보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왜? 유승민이 조종하는 거 아니야? 아니, 유승민이가 지금 조종할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은 유승민보다도 더 능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준석이가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는 거야. 내가 이준석 편드는 게 아니야. 이거 책임이 누구냐? 윤핵관, 윤석열, 그 다음에 이준석. 이 순서야.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뜨고 있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준석, 윤석열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완전히 지금 몰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준석은 속으로 내가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준석이가 끌어들인 그 프레임이 뭐냐? 바로 박근혜 프레임인 거야. 박근혜 프레임. 지금 이게 제3단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상납이라고 하는 파렴치 프레임. 거기서 이준석이가 막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바꾸는데 이준석이가 성공한 거야. 자,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냐? 다음 스텝이 뭐냐? 바로 명실상부하게 국민의힘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정권 때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렸던 바로 이명박 대항마 그 역할, 그 위치를 내가 차지하자 해서 나온 게 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남긴 그 어록.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거란 말이야. 이준석, 네가 감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어록을 네가 뭔데? 그게 아닌 거야. 이준석은 뭐냐? 지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급으로 지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이준석이가 아주 교활한 놈이지. 아주 교활한 인간이지. 지금 뭐냐? 이준석의 정치라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입니다. 안갚음이에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자기를 불러다가 일회용 소모품으로 쓰고 버렸다는 거지. 아무 자리도 안 줬다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에서 2030의 젊은 애들, 윤석열이가 다 써먹고서 지금 대통령실까지 다 구성했는데 어떤 자리도 안 주니까 윤석열 막 공격하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이준석이가 당대표 됐을 때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일 때 내가 비대위원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비대위원장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내가 그런 위치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한 게 이준석인 거야.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자,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준석 문제의 본질이 뭐냐 이게. 자, 아무리 정치기획 제3 기획 세력이 개입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뭐냐. 보수 우파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 이준석을 지지한 거 아니에요. 참 정말 이건 부끄럽고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인 거야. 여러분, 일본 자민당의 당대표가 35살 먹은 사람이 이런 애송이가 일본 자민당의 당대표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야. 일본 자민당에서 자기들이 뽑은 일본의 총리를 무너뜨리겠냐. 자기들이 무너뜨리냐 이거야.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어림없는 거거든. 참 이게 통탄할 일인 거야 이게. 이른바 이 배신의 문화. 이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건 체질화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총체적으로 낳은 이 사생아가 누구냐? 바로 이준석, 유승민, 김무성인 거야. 조선 500년, 일제 35년, 건국 74년.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이 뭐냐? 배신 문화야. 일본에서는 이런 배신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참 부끄러운 이야기야. 네? 일본의 보수우파 자민당에서 35살 먹은 심지어 무슨 40대 총재도 나오지가 않아. 어림없는 소리야. 근데 그런 자가 지금 내가 제2의 박근혜다라고 지금 딱 나오고 있는. 아, 참 기가 막힌 이야기지. 기가 막힌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이준석 하나를 윤석열 정권이 감당을 못해. 감당을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치르는 희생이 많아.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준석 포용론이야. 최재형이, 박성중이 이준석 포용하자. 어제 조혜진이까지 얘기해. 조혜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형이야. 그러나 거듭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끝나는 거야. 완전히 이른바 이준석 포용론이라는 것은 그냥 독배 드링킹이지. 네? 거듭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준석을 포용하게 되면 설령 임기를 5년 채운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준석이라고 하는 35살, 36살 먹은 애숭이한테 질질질질 포로가 돼서 끌려다닌 꼴을 보게 될 거예요. 정권 유지도 안 되고, 그러다가 2024년 총선에서 이준석의 공천 다 하게 돼요. 윤핵관 호소인들 싹 쓸어버리겠다 했잖아요. 이거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공천 완전히 탈락시켜요. 거기서 갈등으로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반납하는 상황이 나는 100% 온다고 봐요. 100% 온다. 반납한다. 정권 무너진다 보는 거. 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 자, 공감들 하시죠, 여러분들? 자, 네 번째. 자, 궤변 제조기 신평 변호사.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여론 시장에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숨겨진 멘토인 것 같다. 내가 볼 땐 멘토다. 공식적인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가 어려울 때에 전화하거나 만나가지고 자문을 받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신평 변호사라는 사람이다. 처음 얘기한 거 제가.
근데 그게 적중을 했죠. 본인도 얘기를 했죠. 김종인하고 이준석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금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김종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준석에 대해서는 금마는 인가이 안 된다 했다는 거야. 인가이 안 된다. 자,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매도하거나 모독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런 멘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스피커, 더 심한 얘기로 말하면 딸랑이, 이 딸랑이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심평 변호사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제가 충고하고 싶어요. 정말로. 심평 변호사를 보면은 대구 경북고등학교에, 서울법대에, 판사에, 경북대 로스쿨 교수에,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분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의 지식인,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이게 오리지널 우파는 절대 아니야.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익위원회 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문재인한테 환멸을 느껴가지고 벗어나온, 바꿔 말하면 조국이나 서민이나 이런 김경률이나 하는 이 떨거지들하고 비슷한 노선인데, 비슷한 사상적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 지식인이고 지성인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제가 봤던 것도 사실인데, 이 양반이 말이죠, 완전히 그 지식인들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지식인 척, 지성인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적 개인의 욕심, 그 야심 때문에 그 정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딱 오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그 권력자의 사냥개 역할, 딸랑이 역할, 푸들 역할, 그게 바로 그게 조국이거든. 근데 조국과 너무 비슷한 행태를 최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지니까 방송에서 부르니까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르니까 거기 가가지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해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몰락하는구나. 완전히 궤변 제조기야. 그게 뭐냐?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멤버 유지, 그 멤버 유지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내가 대학 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아는데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말이에요. 이른바 윤석열 8위. 윤석열 8위로 슈퍼챗 챙기고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이 보수 유튜브 8위 수준이 똑같은 거야. 정말 절망스러운 궤변인 거야. 지금 보수 유튜브들이 그짓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짓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김건희 여사가 기존의 영부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신세대 영부인 할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신세대 영부인이야.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가 신세대 영부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조지는 거야.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 한다는 거야. 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 행보를 하는 것이 그간의 잘못된 의혹과 오해를 탈피하게 한다 본다. 와!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그 말은 하나의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는 거야. 이건 완전히 어느 역대 정부 간에 대통령실에 인사를 하면서 선거 과정에 공을 세웠거나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단 한 번이라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사적 끼리끼리 인사 봤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신율, 아니 신율이 아니라 신평 변호사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정치권에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은 모르핀 주사라는 거야. 아직은 모르핀 주사를 맞을 정도는 되지 않았다는 거지. 신평 변호사가 1956년생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아요. 내가 신평 변호사를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인간적으로 충고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동안 41년 동안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그야말로 제 잘난 맛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른바 지식인들이 그 권력 앞에서 추하게 추접스럽게 변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몰락을 지켜봤어요. 정말 나는 신평 변호사는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 말고 지금 경주에서 농사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농사에 전념했으면 합니다.